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환율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환율 그래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두 손 두 발 닫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던 1년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이었는데 1년 만에 1330원으로 15% 올랐죠. 한숨만 나오는데요. 이런 한숨과 더불어서 달러 독주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만 늘고 있습니다. 뭐 강달러, 킹달러, 킹콩달러, 달러 스마일. 다음에는 기사 쓸 때 어떻게 식상하지 않게 얘기를 할까, 더 표현을 할까, 다른 용어를 만들어낼까,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건 달러 스마일은 아시는 것처럼 달러가 어려울 미국 X축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고 Y축이 달러 가치라고 한다면 경제가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다 달러 가치는 높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달러 스마일 할 수 있는 때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힘들다라고 하지만 여러 국가 중에 미국 상황이 가장 낫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반도체 지원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라고 해서 세계의 핵심 사업을 미국으로 쓸어담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있고요. 유럽은 에너지와 사투를 벌이고 있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한국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미국의 이런 독야청청을 관전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미 이 영상을 봤을 때는 금리 결정을 했을 것 같고요. 유럽에선 영국과 독일에 이어 누가 또 10%의 물가를 고해성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할지 모르고요. 한국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부담되지만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26일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여유를 부리면서 매파적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시장 강력하고 물가는 꼭지를 찍은 듯하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9월 FOMC에서 75p 인상, 이쪽에 비슷한 힌트를 준다라고 하면 강달러는 더욱더 강해지겠죠. 이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가서 위안화로 사우디산 원유를 결제하겠다라고 합의를 한다면 외환시장은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킹달러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 일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상은 이 영상을 봤을 때쯤 끝났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도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더라도 달러 강세에 강세 쪽으로 영향을 주겠죠. 여기에다 유럽도 달러 스마일의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브레튼 우주 체제 끝나고 1970년 3월을 기점으로 100으로 봤는데 지금이 108 정도 되는 거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유로입니다. 이 주요 6개국 통화 중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 이어서 엔화, 파운드화죠. 근데 유럽, 일본, 영국 모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독주, 미국 독주 시대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10.1% 물가 찍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최고인데 독일이 뒤따라갈 거라고 인정을 했죠.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올 가을에 독일 물가 상승률이 10%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수치냐? 미국, 영국은 인플레가 심하다라고 하지만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고지만 독일은 2차 대전 끝나고 거의 나라가 망해가던 그런 1951년 이후 7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년 겨울엔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영향 때문에 영국, 독일 두 군데, 독일의 맹주국, 유럽의 두 맹주국가가 둘 다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가스 쇼크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FTA에 따르면 1년간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10배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독일의 전기요금이 2021년에 시간당 50유로 정도 했는데 이게 350유로 이상, 7배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겨울이 정말 위기인데 그 전에 또 큰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러시아가 3일간 가스를 잠깁니다. 노드스트림을 폐쇄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보통 능력의 20% 수준만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독일은 초비상인 거죠. 유럽 국가들 다 마찬가지이고요. 이래서 유럽이 어려우니까 미국의 강달러가 계속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겔 총재를 비롯한 EU 소속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잭슨홀 미팅에 참석을 합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이 열리는 그래서 주제는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입니다. 이게 2019년 때 오프라인 열렸던 모습인데 파월 의장과 이게 누구죠? 존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BOE 총재죠. 이런 모습이, 이런 좋은 경관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아마 연출이 될 거고요. 여기에 40여 명의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기자들, 석학들 이렇게 다 모입니다. 여러 개가 관심이 되겠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가장 큰 관심이겠죠. 온라인으로 열렸던 2020년에는 파월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요. 그때는 이제 금리를 내리던 시절이니까 물가가 2%대를 넘더라도 용이 나고 계속 2% 평균 2%만 유지하면 금리를 조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시장 예상대로 연내 테이퍼링 실시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 모두 파월의 슈퍼 비둘기 때였죠. 그래서 이런 비둘기적 발언을 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비둘기가 아니라 매둘기, 완전 매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나 패드 인사들이 약속이 나왔는데 지금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사그라들면 긴축 속도는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이 다 아시는 것처럼 GDP 나옵니다. 미국 GDP 전망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의 전망치와는 틀렸지만 이 GDP 나오는 2분기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는 거 맞췄죠. 그래서 상당히 공신력이 높습니다. 오차가 적은데 3분기에 미국이 1.6%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현재 가장 최신 전망치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미국 3분기 GDP가 10월 말에 발표를 할 텐데 잠정치 기준으로요. 그때가 되면 또 만약에 GDP가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1분기, 2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아마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페드는 더 힘을 받겠죠. 긴축 더 해도 되겠네. 침체 우려 좀 작아졌으니까 더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더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넘을 수도 있고 1400원대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래도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공산이 큽니다. 그동안 했던 것처럼 금리는 올리겠지만 적정 시점에 조정할 거야 라는 그 복합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9월 FOMC 때까지 아직 8월 고용보고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남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18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이번 잭슨홀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세션 발표자로 나섭니다. 영어도 되고 IMF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총재 지금 처음으로 세션 발표자가 되는 거고요. 그 잭슨홀 미팅 하기 전에 금통위 주재를 하고 빨리 또 출국해야 될 텐데요. 이 금통위에서는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외환시장에 대한 환율 대응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됩니다. 그동안 한은하고 기재부는 강달러는 세계적 현상이어서 외환시장 인위적으로 개입할 리는 없다라고 해왔지만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보다 적극적이지 않았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이상을 치솟은 상황에서 입장이 변화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용인하겠다 이런 그냥 방관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오르는 쪽으로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변수는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입니다. 가디언지가 지난 10일에 그날 기준으로 다음 주,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이죠. 일단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지났죠. 그러니까 시 주석이 빈살만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일종의 날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 외교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전격적으로 사우디행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다음 달 이후 푸틴 만나겠다, 기시다 만나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시 주석의 광폭 행보가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한 다음에 시 주석이나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어떤 한 방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런 좋은 대상이 사우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바이든은 사우디에서 홀대를 받았지만 즉 시진핑이 환대를 받는다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자존심을 구길 수 있게 되겠죠. 거기서 또 사우디 왕정의 역점 사업 탈석유화하는 네옴시티 건설에 중국이 적극 지원할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사우디 원유 수입 시 위안화 결제, 페트로 위안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합의를 한다면 그런 분위기라도 조금이라도 풍긴다면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금상첨화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 상승, 달러가 하락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제 금융시장에 그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돼서 달러 가치는 어떤 방향으로 튈지 좀 쉽게 전망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번 주는 유럽의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완화적 정책을 재확인하고 한국도 금리는 올리지만 미국보다 천천히 올리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잭슨홀에서 어떤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주식 투자할 때마다 달러가 너무 올라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라도 달러에 투자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가 많죠.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로 간접적으로 달러 투자한 걸 뭐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변수 속에 달러 가치만큼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요. 그래도 달러 스마일처럼 미국 주식, 미주 스마일이라는 이론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지난주 제가 CPI를 중심으로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에 링크가 있고요. 히로시님은 정말 저희 처음부터 해주셨던 정말 고마운 분이죠. 워싱턴 아웃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글로벌 마켓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많이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해피이티님도 항상 오래 봐주셨죠. 제가 반성하는 모습이 좋다라고 하는데 해피이티님 항상 행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기새키위님은 체해하는 유튜브라고 과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체해하는 과일은 키위입니다. 제임스 매드님도 상당히 오랫동안 봐주셨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BJ주님, 규철오님 다 감사드립니다. 장영찬님께서 레이 달리오 주장 얘기하면서 미국으로 공장이 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은 더 빡빡해지고 그래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미국 계속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유턴 아니면 미국 공장 지어라라는 건데 그래서 올해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장영창님의 전망이 맞을 텐데 결국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이겠죠. 미수테레사님 감사드리고요. 검은비글님께서는 예전에 제가 김현석 뉴욕 특파원과 함께 한국에서 진행했던 월스인나우 했던 그때가 주식 공부를 했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첫 인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 저도 되게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검은빛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재길 부장님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체해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저도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르페디엠. 자, 유유님께서 금리가 많이 오를수록 미국이 다시 초장기 경제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이 얘기겠죠. 금리를 많이 올려도 미국 경제가 버텨준다면 금리는 어느 시점에서 당연히 멈출 테니까 인플레가 좀 목표치에 도달한다면요. 그때부터는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미국의 경제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NSH님 감사드리고요. 코엔코님께서는 뭐 한글마 직원 채용까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스카님도 중년 초보 아줌마로서 본전도 못 찾고 있지만 계속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전 찾고 수익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스카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11 인스타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갈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페드가 연준이 결국 미국의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올리면 인건비도 따라 올라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나서 수요기능 인플레이션에 넘어갈 거다. 계속 3, 5년간 골디락스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이 될 거라는 건데 그래서 페드가 이렇게 이걸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연준의 생각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없이 경제가 견뎌줘야 되겠죠. 지금 빠른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남케이님께서 QT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QT에 대해서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9월부터 이제 QT 그 양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케이님 기다려 주시고요. 그레이트스톤 페이스님도 지금도 난해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I 양님께서는 정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사람 냄새,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더 재미있는 향기도 풍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파님, 핑크색 연구님은 저를 월요일의 남자, 월남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월요일이 좀 기쁘고 재밌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라라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박신용님께서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을 경기 침체가 언제 왔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시드니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였고요. 3개월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역전되는 건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이죠. 그만큼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이충우님께서는 석유 곡물 이 급등 이 핵심을 못 본 게 잘못이라고 했는데 패드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예상을 못했죠. 전쟁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황고빠님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